석양 밑줄. 저녁이죠. 방초는 풀이 우거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풀이 우거짐. 우거진 길에 걸음이 더뎌지는데 걸음이 어떻대? 느려진대요. 동풍 밑줄. 동풍은 언제? 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우는 밑줄. 새우가 뭐다? 가랑비. 그래서 세밀하다. 세밀한 비. 가랑비. 그래서 동풍이 건득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도롱이를 걸치고. 도롱이 뭐였어요? 옷이었죠. 옷. 옷인데 좋은 옷이었나? 아니죠. 거지 같은 옷이었어요. 작품 제목 봐봐. 제목 옆에 남도진 양반이지 도롱이가 나왔다. 그럼 뭐다? 소박함이 나와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박하게 물가에 앉아있으니 지금 얘 뭐하고 있어? 천천히 멈춰서 물가에 앉았어. 용면 화가라고 되어 있었죠. 화가를 불러내요. 이 형상을 그리고 싶구나. 여기서 이 형상은 뭐겠어요? 그쵸. 자연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역에 불과하니 영역의 밑줄. 영역이라는 건 뭐 속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부귀영화, 욕심 이런 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관하니 불관의 관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세 욕심이 불관 관계가 없으니 세사의 밑줄. 세사도 뭐다? 속세다. 속세를 내가 알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모른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법? 서리법. 지우개 당긴 분내 잠긴 분 밑줄. 자, 이게 청자가 되겠습니다. 지우개 주가 술이고요. 육은 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과 고기에 잠겨 사는 여러분 부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오의 밑줄 무슨 법? 명령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개 잠긴 여러분도 속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여기서 홍진도 우리 외웠었죠. 네, 속세에 대한 이야기죠. 분주하다, 바쁘다.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은 이제 뭐예요? 대골 앞마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자네의 밑줄. 자, 자네는 좋대. 나는 괴롭대. 자네는 뭐에 치중해 있는데? 속세의 인물이죠. 여기서의 나는 그러면 자연 친화적 인물이다. 탈속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와 감탄사가 쓰였습니다. 영탄법이 쓰였고요. 내 신세를 내가 잃으니 자네 듣소. 듣소의 밑줄 명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다? 내 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복입니다. 여기서의 삼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 더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름에 덥거든 백우선, 선의 밑줄. 여기서의 선은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채를 높이 들고 난간에 기대 누워 다리에 펴고 있으니 편안한 이 고등을 뉘라서 누가 견줄 소냐, 비견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견줄 소냐라는 말은 뭐다? 견줄 수 없다.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서리법이 쓰이면서 견줄 소냐 하면은 뭐야? 내 팔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짓밤도 밑줄. 이건 겨울에 대한 이야기죠.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도도매고 해 돋도록 아침이 되도록 잠을 자니 편하기도 편할시고 고단함이 있을 소냐.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쓰였고 고단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아까 거기 니은 바로 밑에 보시면 여름날의 더운 길에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밤의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인다 라고 했죠. 근데 신세한탄할 때 삼복에 덮거든은 뭐 여름에 대한 이야기, 동짓밤에 대한 이야기는 뭐 겨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는 여름과 겨울에 그렇게 지내고 있지, 내 신세는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동일한 계절에 하는 행동들을 비교하면서 뭐다? 내 삶이 즐겁다, 편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만기한 저 백구야. 너와 내가 벗이 된다. 너의 밑줄. 너가 바로 누구? 백구. 그래서 갈매기가 친구다라고 했으니까 뭐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너와 나가 벗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인화, 자연친화, 그 다음에 물화일체까지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안개 낀 모리톱에 논일며 세상을 잊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자고야의 밑줄 청유형이 되겠습니다. 잊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나랑 벗이랑 함께 자연을 즐기겠다 라는 내용.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 연의 밑줄. 우리가 연은 이거 뭐다? 연못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찾아가니 방고시적 생긴 가마솥. 제주도 공교롭다. 형산에서 만든 솥을 누가 옮겨왔는가 라고 되어 있죠. 형산은 이제 다 중국에 있는 산들입니다. 바위 사이에 걸린 폭포가 상하, 못, 위와 아래 연못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소리가 대낮에 들리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소리 청각이고요. 이 소리의 원래 원관념은 뭐겠어? 폭포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리는 구나의 밑줄 뭐다? 감탄하고 있다. 영탄이죠. 그래서 지금 뭐야? 선부연에 찾아가서 선부연 폭포 쏟아지는 소리를 막 듣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예. 계산의 흥취에 그래서 시냇물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선부연 그 폭포 흐르는 그 계곡산이에요. 흥취에 해지는 줄 잊었더니 그래서 뭐였다?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저녁이 되는지도 몰랐다. 쌍계암에 있는 먼 북소리가 갈 길을 재촉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퉁소, 이거는 이제 단소같이 퉁소, 악기에 대한 이름, 청각. 봄을 담아 버들다리로 돌아드니. 자, 그러면 화자 뭐하고 있다? 퉁소를 불면서 버들다리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봄을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추상의 구체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이 사이당에 이어져 있구나. 어와 감탄사죠. 우리 형님 환정이 사라져서 공명을 사양하고 삼조과로 돌아오니 공명을 사양했대요. 공명의 밑줄. 공명이 뭐다? 이것도 속세에 대한 이야기다. 재앙에 남은 물결이 신변의 물칠소냐? 재앙에 남은 물결은 그럼 뭐에 대한 재앙일까? 속세에서 느껴지는 재앙이 되겠고요. 신변에 미칠 소냐? 미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다. 그래서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장침입니다. 침의 밑줄. 여기서의 침은 목침, 베개 침자예요. 베개. 그래서 베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긴 베개를 높이 베고 두 늙은이가 누워있는데 슬하의 모든 자질의 밑줄. 자질은 자손들입니다.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서리법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뭐 자식들, 슬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이 즐겁다.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며 물과 돌입니다. 수석의 밑줄.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요하며 여생을 마치리라의 밑줄. 의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더 이상 속세에 일관하겠다 안 하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창의옹입니다. 옹의 동그라미. 늙은이죠, 늙은이. 그래서 뭐 굳이 별표 안 보시더라도 그냥 늙은 나이 든 사람이다. 영남해와 남산에 있는 나를 방문하였다. 나의 동그라미. 우리가 시하고 같이 나오는 건 대부분이 뭐다? 수필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기예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중점으로 봐야 한다? 수필과 기는 우리가 어떠한 걸 깨달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옹을 보니 이마가 넓고 콧날이 울뚝하며 옹을 보니 가로 열어 양미간이 시원스럽게 넓었고 의관은 크고 헐렁하여 요즘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가로 닫아. 뭐에 대한 이야기? 외양묘사에 대한 이야기. 나는 서둘러 맞이하여 절한 후 모시고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이한 풍정이 강렬하게 풍겼고 기세가 당당하여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보였다. 옹은 이런 말씀을 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은 정신이요. 활개의 밑줄, 정신의 체크. 사물과 접하는 것은 눈일세.
접하는 것은 눈의 밑줄. 그 정신이 막히면 속이 답답하고 세상 구경하는 것이 협소하면 시야가 좁아지지. 자, 그럼 정신이 중요해, 눈이 중요해? 정신이 중요해. 정신과 세상 구경 둘 다 협소하면 사람의 기운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범위네. 이 늙은이의 눈으로 세상에 사는 자들을 보면 겨우 진흙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에 등대에 불과하다네. 한마디로 뭐예요? 니네 별거 아니야. 내가 정신이 넓으니까 나는 더 넓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그 지나치십니다. 그 말씀은 호방합니다만 요긴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옹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있네. 세상에는 추자의 말을 인간의 사고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빨려 들어가지. 그러나 허황한 새 세계를 추측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말을 과장해서 하느니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 우리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정신을 넓게 트이게 할 수 있네. 거기에 밑줄.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정신을 넓게 트이게 밑줄. 이게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 늙은이가 30이 되어 노새 한 마리, 아이 하나, 보따리 하나, 립을 한 차를 가지고 길을 나서서 남으로는 낙동강을 논이고 덕유산을 오르고 속리산을 더듬고 월춘산을 오르고 뭐가 있어요? 열거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리산을 엿보았고 서로는 서쪽으로는 대동강을 굽어보고 동쪽으로는 태백산과 소백산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을 2번 들어간 뒤 바닷가를 따라 돌아왔네. 자, 그래서 뭐라고 있다? 이거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북쪽의 획도산과 남쪽의 한라산에만 아직도 창해옹의 족적이 없단 말씀이야. 나는 아직 거기 못 갔다. 오직부터 가로 열고 없단 말씀이야. 가로 닫고 여기는 못 갔다. 그러나 나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다. 늙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산기 한 권을 꺼내 보였다. 유산기의 밑줄. 유산기의 유는 놀 유자입니다. 산은 매 산자죠. 그래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나 깎아지른 듯한 벼락 밑에서 쉴 적에 등불을 밝히고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써내려간 글이었다. 가볍게 써내려간 글의 체크. 그의 글은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생각에 구애받는 데가 없었다. 생각에 구애받는 데가 없었다. 또 중간에 그림이 섞여 있다. 그림도 체크. 산의 맥을 찾고 물길을 따져 깊이를 헤아리고 원근을 표시하여 훤히 알 수 있었다. 이에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말씀을 올렸다.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평범한 인간이라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선생님 허세 부리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부터 뭐다? 인정에 대한 이야기다. 뭘 보고? 유산기를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을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상하게 구는 분으로 착각했으니 잘못할 뻔했습니다. 이제야 선생을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했습니다.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서 표현이 세상을 벗어나서 뜻을 먼 곳에 두었던 옛사람들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옛사람들과 같음의 밑줄.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뵙고 나니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여 조그만 이해를 보기만 하면 황급히 제 갈 길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다시는 감히 선비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극찬하고 있지. 네가 최고의 선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해 남짓 되어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두산에서 온다는 창의용이었다. 내가 오가는 길이 험난함과 유람에서 겪은 풍부한 사연, 산골짜기와 바위 동굴의 기이한 경치, 구름과 안개 초목의 온갖 변화를 말해주었다. 나중에 다시 왔대요. 진실로 마음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공자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돈은 갖기 같지 않으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 밑줄. 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창의용의 즐거움은 산수관에서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 경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 이해됐나요? 자, 22번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는 대비의 방식을, 나는 나열의 방식을 활용했다. 아까 나열 체크했죠. 그 다음에 가에서 뭐였어요? 너는 그렇게 살지? 나는 얼마나 개꿀인지 봐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각이 쓰이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절의 변화가 있었나요? 계절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쓰였다. 서리법 아까 가에서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고르면 안 되겠고요. 가와 나는 모두 명시적 청자를 호명하여 자연을 통한 깨달음을 일깨우고 있다. 자연을 통한 깨달음인가요? 자연이 즐겁다였나요? 그냥 자연이 즐겁다였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다. 인물의 외양은 나에만 있었습니다. 가에는 없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기역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거닐면서 맞닥뜨린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대상이다. 기역 봅시다. 기역이 뭐였어요? 도롱이를 거쳤다. 새우를 재촉했다. 도롱이가 원래 이제 옷이고 비옷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한가롭게 앉아 치흥을 돋우려고 하는 화자가 얻고 싶은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주육이지. 주육은 뭐였다고요? 속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쵸? 근데 강변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겠습니다. 디귿은 속세를 잊은 채 안온한 분위기에서 영위하는 삶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세를 잊었다 라고 했으니까 탈속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디귿은 뭐였어요? 어딨냐? 잠을 자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디서 잠을 잤어요? 본인의 신세였지? 본인 신세에 대한 이야기였지? 자연 속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 리을은 아름다운 풍경에 매혹되어 있는 화자에게 귀가할 때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이 뭐였다? 북소리. 그래서 이제 뭐였다? 갈 길을 재촉한다 해서 아까 내일 쉬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음은 속세에서 형님이 추구했던 벼슬에 대한 아우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남은 물결 아까 공명이 속세에서 이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세상 일을 비판적 관점에서 B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의 우호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우리 형님. 그리고 B는 뭐에 대한 이야기? 창해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A는 타인이 경이롭게 여기는 대상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형님이 호기심 보이고 있나요? 아니죠. 어림없습니다. A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아우가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고 C는 타인에게 감화되어 욕망에 매몰된 삶을 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벼슬에서 물러나서 아우하고 함께 그 자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 볼까요? C는 이제 아까 나였죠. 나. 그래서 타인에게 감화되어 욕망에 매몰된 삶을 부정했다. 그래서 막 허세 부리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4번이랑 5번은 넘기면 될 것 같고요. 25번 볼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의 인물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어야 돼. 계속 싸웠나요? 아니죠. 맨 마지막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돼야겠네요. 글쓴이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인물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를 설득하려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기록물을 통해서 인식을 기록물이 아까 뭐였어요? 유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인물의 삶을 예찬하기 위해 권위 있는 성인의 옛말을 제시했다. 맞는 말이죠. 26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작품의 형상화된 즐거움은 일상적 공간에서 느낀 만족감이나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공간을 경험한 데서 오는 만족감에서 비롯되게 한다. 일상적 공간 밑줄, 낯선 공간의 밑줄. 그래서 그럼 보기에서 벌써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적 공간과 낯선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가의 동그라미 관직을 멀리하고 고향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 고향에서 한가롭게 밑줄, 가족 간의 화목 밑줄, 나의 동그라미, 낯선 공간 동그라미, 낯선 공간 밑줄, 산수를 유람하며 인간의 삶을 성찰 밑줄, 견문을 넓혀 가는 즐거움. 그래서 뭐다? 눈으로 많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이 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의 용면에게 형상을 그리게 하고 싶다는 데서 일상적 공간인 고향에서 즐기는 거, 흡족한 태도, 자연이 너무 즐겁다라고 했었죠. 1번은 맞는 말. 나의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해 세상 구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눈을 계속 쓰면 아까 뭐 정신이 맑게 트인다. 2번도 맞는 말인 거죠. 3번 가에서 대로원에 자네를 안타깝게 여긴 데서 관직을 멀리하는 태도. 아까 대로원이 뭐 속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사람을 지렁이 등이와 같은 전주를 인식한 삶을 성찰한 창해용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의 백구를 벗삼아 세상을 잊고자 일상에서 한가로운 삶. 그래서 이거 아까 뭐였어요? 자연친화, 유유자적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고요.
나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어 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백두산과 한라산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가의 두 늙은이와 자제들이 함께 사는 삶을 즐거워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가족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은. 그렇죠. 나에서 산수관에서 얻은 창의홍의 즐거움을 알았다는 점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는 유람을 한 후에 창의홍의 삶에 공감하는 태도다. 내가 갔나요? 내가 가진 않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